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현대에나 이렇게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그게 이제 한나 아렌트 얘기하는 것 중에 134페이지 보면 아렌트는 노동, 작업 그리고 활동을 구분했다. 이건 뭐 아렌트 얘기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거야. 인터넷 찾아보면 이 얘기부터 나와. 뭐 이게.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노동 요거는 아주 쉬워. 나 저 사회학과 가가지고 한나 아렌트 가르칠 수 있어. 자신 있어.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부하기 위해서 물을 쓴다든지 빵을 만든다든지 뭔가 소비해. 그러니까 없어져. 없어지니까 자꾸 만들어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레이버라는 거야. 근데 워크는 뭐냐 그러면 반대로 없어지지 않아야 될 걸 만들어야 돼. 내구성이 있어야 돼. 변하면 안 돼.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느 날 누가 이거 뜯어 먹어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테이블 요새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오래 있지 않지. 이따가 학교 같은 데 보면 야 그거 쫙 갈아라 그러면 한센 퍼시스로 쫙 갈고 그냥 이렇게 하잖아. 가구도. 이 가구도 그런 데다가 이제 여기 책에도 제가 썼지만 예를 들면 미스 반데로의 판스워드 주택 있잖아요. 판스워드 주택의 그 가구를 보면 가구의 다리가 다 이렇게 고추 서 있어.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다고. 그걸 보고 유니버설 스페이스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가구 다 사온 거라고. 물론 이제 미스 반데로의 주택에는 딱 맞는 거지만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준 거를 고가로 사온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원 그 가구는 바닥에 고착돼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근대의 가구를 보면은 항상 떠날 준비하고 있다고. 요 가구에 여기 보면 저 보면 항상 이렇게 떠날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구가 상품화되는 거지. 근데 점점점 그 가구들이 상품화되지 말아야 될 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게 워크다 이거지. 건축이란 말을 여기다가 특히 구별하지 않지만 가구 얘기는 많이 해. 그래서 얘기하는 중간에 이런 거래요. 우리가 테이블에 둘러앉았는데 어느 날 테이블이 사라졌다고 하자. 테이블이 없었어. 그러면 사람만 남잖아요. 그러면 세계가 안 만들어진다 이거지. 거기에 세계라는 말이 있어. 세계.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월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차무리 건축사무소에서 매일매일 그리고 다른 사무소에서 뭐 그리잖아요. 차무리만 얘기하자고. 주체자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거가 뭐냐 그러면 그 세계를 만드는 거야. 한 아렌트의 말을 빌리면 그 세계란 말이 우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고정된 것, 변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거기를 해서 사람을 묶어내는 것, 그리고 기억을 하게 하고 환경보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소비재가 되면 그거는 세계가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한나 아렌트의 세계는 달라. 그 월드는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값어치가 있고 건축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건축주 만나서도 참 설득하기 어렵잖아요. 저도 설득 못해 당한 경우 참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 말을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아렌트의 말 속에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말이 정확한 게 있어. 눈에 확 띄는 게 있어요. 밸류와 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밸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은 밸류도 하고 월스도 돼. 밸류는 경제적인 합일점에 의해서 이렇게 합치는 것이 밸류야. 그러니까 돈으로 따질 수가 있어. 근데 월스는 뭐냐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일을 한다고. 예를 들면 아까 학교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월스. 아까 유아교육 뭐 얘기한 것도 그분들이 밸류가 아니라 월스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갔기 때문에 가대. 그 월스가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월스를 밸류로 계속해서 따지고 뭐 80%로 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걸 부단히 만져. 이게 정말 아주 건축을 파먹는 일이고 소비 행위로 바꾸는 일들이라고. 이거는 뭐 한나 아렌트를 빌려온 거는 어쨌든 뭐 누구나도 이해할 수 있는 오래 닥쳐 있는 일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대서 그거를 논리화해서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건축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지금은 어렵지만 그도 하고 있는 일이 즐겁고 기쁘고 보람이 있다. 그건 딴 게 아니에요.
밸류보다는 월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가치가 이게 단어가 우리는 가치라 하지만 영어가 다른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밸류는 레이버가 하는 거고 월스는 워크가 하는 거다. 그런데 뒤에 액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 세 번째 활동이 있잖아요. 사람의 살고 있는 조건은 먹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인간에서 누군가 함께 살고 하기 위한 이 구조물 있잖아요. 이 구조물이었으면 여기 모일 리가 없는 거지. 또 땅바닥에 있어야지. 여기 모였잖아. 어쨌든 이 방이나 이게 지금 바보같이 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모였잖아요. 이게 굉장한 힘인데 그런데 이제 이게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딘가 공공적으로 나가야 돼. 내가 어딘가 밖에 나가서 공공적인 활동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있다고 하는 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사회가 공적인 그것이 점점 잃고 있다 이게. 그 쉬운 걸로 텔레비 집안에 앉아 있으면 공공이 없어. 사가 없어. 그냥 채널만 돌리면 쇼핑몰이 나와. 2개 돌리는 그 리모컨이 있으면 좋겠어. 꼭 나와. 하나씩 돌리면 꼭 나와. 번호를 알고 하기 전에는 꼭 나와 이놈이.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껴가지고 계속 그 시장이 우리 집 속에 들어와가지고 자꾸만 두들기게 만든다고. 그러면 또 돈 주고 사고 또 뭐 현관 앞에 놔주세요. 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디다 다락 돼가지고 저기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하면 기뻐 또. 우리 집사람 보고 주문이 완료됐대. 그러면 또 됐냐 그러고 당신 잘했어. 또 뭘 마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집은 그게 들어오면 안 돼. 근데 이 정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주 코앞에서 들어앉아 있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쓴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철이 있는데 아까 그 우리가 남이가 하는 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있는데 전철을 타고 다닐 때 막 오늘도 보니까 4호선 타려니까 사람 무지하게 많이 오더라고. 야 저래가지고 내가 앉아서 가겠나 했더니 사람 무지하게 막 가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사회가 아니잖아. 모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막 가는 거야 그냥. 그 전철에 타다 보면 널널할 때는 12시쯤 되면은 이렇게 뭐 다리를 갖다가 좀 이렇게 있어도 되고 다리를 꽈도 뭐라 안 그러고 누가 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리를 이러고 앉거든 어떤 때는. 근데 아까 왔을 때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지. 낑겨가지고 더워 죽겠는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러고 했는데 이러고 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가서 다들 뭐 하나 꽂고들 있어. 꽂고 이러고 있는데 왜 꽂냐고. 근데 시골에 그 자연인 같은 프로 보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자기 혼자 있잖아. 이게. 거창스러울 게 없지. 근데 그런 집이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 농촌 사회에는 거기는 부대낌이 없어요. 거의. 왜냐하면 이유는 딴 게 없어. 소밀하기 때문에 그래. 과밀하지가 않아. 그래서 그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그거를 안정시켜 주는 거야. 안정시켜 주니까 거리가 이미 떠져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나 그게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도시는 꽉 찼어. 면적에 비해서 부대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지하철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너무 부대껴서 탈이야. 그리고 앞에 여자 있으면 난 특히 조심해. 잘못해 부딪혔다가는 이따가 있잖아요. 주머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여자가 딱 쳐다봐요. 내가 자기 몸 만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나 봐. 기분 되게 나빠.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옆에 있으면 더 움츠리게 되고요. 주머니에 이 지갑 안 빠지게 하려고 꽉 붙잡고 있어. 어떤 쓰리가 와서 이거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이거부터 이러고 있다가 내리는 게 일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방어하는 거지. 더 방어하는 건 이제 머릿속에다가 끼고 있는 거야. 듣고 있는 거, 넷플릭스 보고 있는 거. 넷플릭스 왜 보냐 그러면 보는 이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막이 있다. 나의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거잖아. 근데 이거 안 하면요. 앞에 남자 이렇게 보고 앉아있으면 왜 봐? 뭘 봐, 임마. 그러니까 다들 외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깝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러니까 도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과밀해지고 그 거리가 짧아지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부대낌이 많은 장소에서는 이거는 자기의 영역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익명적이 되는 길밖에 없다. 도시라고 하는 거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한테 그렇지 않고 농촌에 가지고 있는 그 방법을 살라고 자꾸만 강요하냐고.
아파트가 왜 나쁘다는데 아파트도 자꾸만 무슨 뭐 저기 뭐지 그 이렇게 인터넷 뭐 보면은 아파트를 뭐 하는 사람들 기자들이 쓰는 말이 다 똑같아. 아파트는 뭐 콘크리트에 정글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뭐 이럴 때 이기적인 게 왜 이렇게 집값 올라가지고 난리야? 그렇게 나쁜 집이면 하지는 말지. 아파트 나쁘다며. 나쁜데 왜 가지려고 그래? 버려야지. 그것도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파트 사람을 정말 이기적이라는데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이기적이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철문이 있잖아요. 철문. 아파트에 철문 있잖아요. 철문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세력이 어디까지 왔냐면 그 주택이 철문까지 와 있다니까. 철문까지 와 있으니까 자기 철문서부터가 내 방이야. 그래서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영역이 너무 사적인 곳에 가서 끝까지 와서 줄였기 때문에 자기 사적인 영역은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코로나 같은 시대에 뭐 집에 들어 앉아 있다. 그래 다들 뭐냐 발코니 만듭시다. 무슨 발코니를 어떻게 만들어? 발코니 만들려면 건설회사가 와야지, 법적으로 해결돼야지, 안전해야지, 보수 잘 돼야지. 그거 다 되는데 어느 세월에 만들어서 저 30층에다가 발코니 언제 만들어? 그거 하는 사이에 코로나 없어지겠다. 지금 건축하는 논의가 그런 거잖아. 발코니 만들면 됩니다. 뭐 주택에 인테리어 하면 된다. 인테리어가 한두 푼이야? 그걸 건축계가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그거보다 밖에 적당히 나가가지고 풀밭에 있는 그걸 얻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사람들은 어디냐면 자기 거는 지키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으면서 못한 부분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만나고 하고는 접속이 뭐 정보사회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방법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아파트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거 아니라 그 문제를 딴 데서 해결하면 될 거 아니야. 아파트 단지를 조금 바꿀 수 있을지언정 그 개인에게 판 그거를 보고 이렇게 막 하는 건축학자나 뭐 얘기는 난 이제 사라져야 된다 생각해. 아파트를 보고 자꾸만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이기적인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이제 아까 이 공적인 영역, 아까 이 액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공적인 영역으로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거냐. 근데 그걸 보고 옛날 농촌 공동체와 같은 방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법으로 공적인 영역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뜯어져 있지만 알갱이가 붙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려니까 주택 정책이 아니라 주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주거학과 학회장이 있잖아요. 그분이 건국대 계시다든가 권호종 교수님 같은데 날 보고 뭐 주택과 주거를 구분을 하신 건축가 선생님이 계신 줄 몰랐다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주택과 주거를 구분한 선생님이라고 나한테 좋게 얘기해 주던데 건축계가 그렇게 주택과 주거를 구분 안 해요. 안 한다는 얘기지. 그러네요. 주택과 주거를 하나로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며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예요. 뭐 한 평에 뭐 5천만 원, 몇 천만 원 해가지고 하는 그걸로 해요. 투기의 대상이 아니며 주거의 공간으로서 그래서 내가 주거의 공간을 했냐고. 주택의 공간에 주거의 공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면 이발소가 없다 그러면 이발소가 없으니까 이 동네에서 저기 건너가지고 이발소가 있으면 거기까지 가잖아요. 술집이 좋은 데가 있다면 거기 가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어베이리빌티가 있는가에 따라서 주거의 모습이 달라지니까 주택 정책은 단위 평면이 되어 있는 이런 집들을 많이 공격하는 거지만 주거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얽히게 복잡해. 그래서 기대라는 게 이게 주거 복지 같아. 요새 뭐 LH에서 얘기하는 주거 복지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되는 일을 하려면 좀 요연한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주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공적인 영역을 내가 어딘가 무슨 뭐 많이 나오잖아. 제3의 장소니 무슨 펍이니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꼭 그와 유사한 건축의 어떤 공간이라든가 장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게 결국 건축가들 그런 생각도 공부하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액션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게 줄 것이냐 라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거야. 네 거 내놓으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렇게 뺏는 게 아니고 인정해주고 그 나머지를 어디서 얻을 거냐라고 하는 게 이게 공적인 영역, 공공건축, 공공공간에서 조금 더 할애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공공건축은 그 생각 안 한다. 공공건축 해줘야 되고 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등등이 있어. 그래서 맨 뒤에 여기 맨 뒤에 여기 이제 갑자기 무슨 아프리카에 젠네 모스크. 젠네 모스크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쉽지 않은 얘기인데 나는 이거 보고 감동 얻었어. 이게 저 한나 아렌트가 얘기하는 거 다 했어. 이 세계 다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첫째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나라 집이 무슨 진흙이냐. 우리가 무슨 모스크를 가졌냐. 우리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바보냐.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안 들어와. 그런데 아프리카의 이것들은 그런 눈으로 보면 얻을 게 없는데 또 다른 무언가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지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중요히 주지 않겠냐고 하는 건데 이 젠네 모스크는요. 나도 우연히 가서 내가 알 리가 없죠. 말리를 내가 어떻게 가봐. 우연히 알게 된 경우인데 읽어보니 감동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인류학자가 쓴 리포트를 봤어요. 이게 두꺼워요. 어떻게 우연치 얻었는데, 야고 재밌더라. 속에서 몇 시에 몇 분에 만나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걸 자세히 기록한 게 있는데, 그냥 사진으로 보면 가서 진흙 바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조사한 걸 보니까, 리얼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얻어들은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저게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진흙을 칠해주지 않으면 비가 와가지고 다 쓸려 내려간대. 근데 몇백 년 동안 젖을 했대거든요. 근데 인구가 적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매번 건기가 끝날 무렵 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전부 다 진흙투성이야. 자기 집도 진흙이고 길바닥도 진흙이고 저 강가에 있는 진흙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커먼스라고 하는 게 다 거기서 얻은 거야. 근데 컨트롤이 자기가 가능해. 이게 콘크리트라 쓰는 거나 돌을 쓰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못 하잖아요.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거가 이상하게 이게 지식이나 뭐 기술의 큰 연마가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아무튼 그걸 가지고 1년 내 몇 개월을 모인대요. 내가 정확한 숫자를 뭐 잘 모르겠는데 잠깐 4,000명이 남자가 노동하는 남자들이 뭐고 여자들도 와가서 하는데 그렇게 다르대요. 그런데 4개월 동안 회의를 한대. 되게 할 일 없는 사람들이야. 진흙 하나 만드는데. 근데 그 이야기가 재밌어요.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반상회 하듯이 일주일에 꼭 두세 번씩 모인대. 그러니까 되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집과 관련해가지고 그거를 만드는데 그 각자 그 섹션들이 있대요. 맡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가 어디 가서 뭐 한다. 그럼 동네구에서는 우린 그쪽이다. 그럼 어떻게 진흙을 잘 만들 거냐. 비법을 뭐 고하나 그런데 지푸레기를 어떻게 집어넣고 그다음에 딱 덮은 다음에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안 보여준대.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흙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들고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는데 할아버지들도 앞에 광장에 다 앉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애들도 그렇고 다 앉아가지고 다 응원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미라프가 있잖아요. 메카 방향으로 보는 미라프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흙의 도편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장로급의 그 대표자가 그거를 미라프를 다 고정을 한대. 그래가지고 완성이 되면 종을 울린대요. 종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확 모여가지고 올라간대. 올라가가지고 거기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현대산업개발이냐고. 현대산업개발은 부시공사해가지고 이렇게 난처하지만 이 사람들 부시공사 안 한대. 올라가가지고 그걸 바로 근데 사진에 이렇게 보니까 꼭대기 올라가지고 두 발 짚고 막 이러고 있는 사람 보니까 대단해. 저 사람 정말 많이 해본 사람이야. 사진 표정을 하나 보니까 전부 열심이야. 원 세상에 이렇게 할 일이 없나. 내가 사진은 어디서가 누군가 찍었는데 그 찍은 사진은 어떻게 막 쑤시고 들어가가지고 어디 프리카 뭐 어디 살려서 정말 많이 얻었어. 막 쑤시고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 근데 정말 잘 찍은 거 보니까 그냥 뭐 다 기뻐가지고 한 사진만 있는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12시가 되면 끝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 마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자들은 또 물동이를 전부 다 쥐고 있다가 오바되면 이제 그 진흙이 마르잖아요. 그럼 물을 줄 준비를 하고 있대. 그냥 가난해야 되나 봐. 그래서 12시쯤 되면 끝나가지고 다들 거기 책 보니까 22km인가? 22km면 한참 가는데 22km 떨어진 바니강을 간대. 그거 전부 다 몸을 씻는데. 몸을 씻는 것도 그 사람들이 이거 옷 다 말리고 그리고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광장 쪽으로 가면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서도 기도하고 있대.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이게 이제 아까 진흙이라고 하는 걸 소비를 보지 않고 이거를 이게 워크를 본다고 하는 거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걸 함으로써 모두 평등해진 거고 집을 짓는 행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적 영역에 나간 거고. 소위 말해서 모스크에 가가지고 전부 다 일을 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공적인 영역.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회가 있는데 누가 그러면 기본이 돼 있냐? 건축이 기본이 돼 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뭐 그건 아프리카니까 이렇게 아주 특수한 걸 해보면 그러면 여행도 가지 마. 뭐 걸어서 세계 기행 이것도 보지 마. EBS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왜 보지 마. 볼 필요 뭐 있어. 다 남세상인데 뭐. 이원순이가 뭐 여기서 피자를 그렇게 굽던 말던 나폴리 피자를 굽던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보면 할 게 없는데 우리는 건축은 이게 있어요. 이거 하다가 보면 그건 안 되면 남의 거야.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서 하는 기질이 참 이 설계하고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 같아. 설계를 하면 할 것 같은데 설계하면 사라지는 것 같아. 왜냐하면 도망갈 구멍이 그걸 안 누를 수 있는 구멍이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고요. 그래서 저번에 유튜브에 해가지고 뭐 나와가지고 제가 한 말이 좀 빈정거리면서 안 되길 바라면서 한 얘기인데 우리는 그래서가 참 문제야. 그래서. 대학교에 이렇게 있으면서 옆에 나는 그 짓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그래도 나도 하더라고. 하다 보면 졸려가지고 깜빡했어. 그럴 때 이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그래서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그래서 여러 번 써봤어. 그 발표하는 학생의 말을 내 충분히 못 들었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자세를 고치면서 그래서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사실은 못 들은 거야. 그걸 통해서 너 한 번 더 얘기해보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 말하는 학생은 내 말에 쏘아가지고 쫄아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 그거를 몇 년 동안 나부터 아닌 여러 선생님들이 할 때마다 그걸 했으니 계속 그걸로 익숙해지냐. 건축교육이 참 나쁘다 이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주목해서 보니까 4학년 졸업전을 하거나 5학년 졸업전 할 때 심사위원들이 이제 계속 하니까 오래 가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겠어 그분들. 뭐 밤 10시 11시까지 하는데 졸기도 하는데 그래서 소리가 참 많이 나. 그래서 그거에 익숙해지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슨 강의를 듣고 뭐 이러면 그래서 설계해봤어. 설계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말을 묵살시켜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다른 학문은 안 그러는 것 같아. 의학이나 뭐나 뭘 보면 다 귀를 기울이고 뭐 들으려고 그러고 그거 위에 뭐를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거는 참 많은데 건축은 이상하게 그래서야.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야. 내가 그걸 정말로 따지고 따졌더니 몰라서 안 된다 해서 그래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모르니까 그냥 그래서야. 왜냐하면 건축은 잡학이기 때문에 도망갈 구멍이 많아. 꼭 그거 아니라도 돼. 다른 학문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길에 안 서면 안 되기 때문에 열심인데 건축은 아까 불순하다 그러는 게 뭐 괜히 그냥 책을 잘 팔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도망갈 구멍이 많아. 좋게 얘기할 땐 그걸 종합 예술이라고 종합적이라는데 거꾸로 보면 그 종합이 도망갈 구멍을 많이 만들고 가치관을 쪼개놓고 서로 가치관을 공유하지를 못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건축계가 합해지지가 않는 이유가 도망갈 구멍이 너무 많아. 그게 건축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이게 일이 많아지고 행복하면은
괜찮은데 일이 적고 그렇지 않게 될 때는 그게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은 강의실 끝나고 창문 나가서 찬바람 쏘이는 순간 다 까먹어. 아 정말이라고. 역사학회나 뭐 이런 데 가서 이렇게 구경을 국사학회나 이런 데 보면 국사 선생님들 보면 되게 따지더라고. 옆에서 뭐 하는데 그때 뭐 그 저기 보존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난 뭐 안 되는데 역사학회 선생님이 뭐 역사학회를 어떻게 그렇게 말하냐고 나한테 막 핀잔이더라고. 보존에 대해서요? 보존과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한국사 하시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했더니 뭐 시시콜콜 따지더라고. 나한테 한심하다 는 듯이. 그래서 저 왜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역사학회는 그렇게 안 따져. 굉장히 따져. 따져서 차곡차곡 이게 만드는 것 속에 누적이 되는데 건축은 누적이 안 돼. 릴레이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들고 바톤을 주면 다음이 있고 이게 잘 안 되고 다 혼자야. 혼자 들고 있어. 혼자 뛰어. 그럼 이 책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릴레이 뛰도록 좀 하면 안 될까? 그런 얘기를 적었어요. 이게 뭐 교양사적 같은 얘기인데 뭐 어떻게 다 하겠어.